아는 과학쌤. 반갑습니다. 아는 과학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비상교과서 138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와 함께 공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기체 입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 기체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부피가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부터 알아야 될 내용은 바로 기체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이 압력부터 공부를 좀 할 건데요. 교과서에 보면 이런 앞쪽은 뾰족하고 뒤에는 뭉뚱한 고무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연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누르고 이쪽에서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쪽에서 세게 누르면 이쪽에서도 똑같이 힘을 받기 때문에 뭐는 똑같죠? 힘은 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맞아요. 손에 닿는 면적이 달라져요. 면적은 같지 않아요. 이럴 때 이 결과로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한쪽은 고무가 달린 이쪽이겠죠? 이쪽은 아프지 않아요. 여기는 어때요? 아야야.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아프고 아프지 않다가 바로 뭐를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압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압력이 크면 아야야. 압력이 크지 않으면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 힘이 같을 때요. 힘이 같을 때 압력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맞아요. 면적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정리하면요. 압력은 힘이 같을 때 뭐에 따라서 면적의 반비례해서요. 좁으면 압력이 세고 닿는 면적이 넓으면 압력이 분산되어서 적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연필의 예를 든 거지만 기체의 압력도 똑같아요. 우리 교과서에서 쇠구슬을 넣은 페트병 흔드는 활동 기억납니까? 쇠구슬을 기체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기체 입자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마구마구 흔들었을 때 쇠구슬이 페트병의 벽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때 생기는 게 바로 뭐다? 맞아요. 바로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흔들 때 손에 무게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페트병이나 우리 고무공에 바람을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페트병을 했으니까 이제 농구공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농구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기체 입자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그리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랬죠? 맞아요. 기체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체들은, 기차는 아니고 기체들은 온 사방으로 이렇게 부딪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부딪히는데 왜 농구공이 찌그러져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공기 입자들의 개수가 적거나요. 아니면 이 기체 입자들의 움직임이 둔해서 크게 압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은 좋아요. 여기에 공기를 더 넣어 보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농구공이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왜 빵빵해진다고요? 입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입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이 많아진 기체 입자들이 어떻게 한다? 사방벽에 쿵쾅쿵쾅 쿵쾅쿵쾅 부딪히게 되겠죠. 쿵쾅쿵쾅쿵쾅 부딪히면서 이 농구공은 이렇게 빵빵하게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이런 농구공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 몸도 이미 지금 지구에 있는 대기라 그러죠. 대기가 누르고 있어요. 만약에 이 대기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훨씬 더 맞아요. 커지게 될 거예요. 지금 공기들이 눌러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지구의 지표에 있는 이런 공기를 대기라고 부르는데 흔히 이 대기의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인 이 지표 부근의 기압을 1기압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걸 그려야 되겠네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높은 산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어요. 지구는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깁니다. 그걸 중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까운 곳이면 더 세게 잡아당길 거고요. 먼 곳이면 더 약하게 잡아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까운 곳은 중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반면에요. 높은 산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우물을 하나 더 팔까요? 맞아요. 우물 한번 더 파봅시다. 엄청나게 깊은 우물을 만약에 판다면요. 여기에는 지구 중심과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공기 입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물을 A, 그냥 일반적인 지표를 B, 높은 산꼭대기를 C라고 본다면 어디가 공기 입자들이 제일 많을까요? 맞아요. C가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 B일 거고 그 다음 A일 겁니다. 선생님이 정확하게 거꾸로 얘기했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다시 바꿀게요. 공기가 제일 많은 곳은 A가 될 거죠. 왜냐하면 지구 중력이 가장 세잖아요. 그 다음에 B가 될 거고 가장 높은 산꼭대기가 바로 공기가 가장 적은 곳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공기 대기압의 순서는 A, B, C 이렇게 지구 중심과 가까운 곳일수록 기압이 세다는 걸 알고 있고요. 여기 하나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린 김에 우리 에베레스트 산 8,848m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라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주변에 공기가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이 매우 힘들게 됩니다. 맞죠?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씩 영화나 TV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호흡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압력에 대해서, 공기 압력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인데요. 자, 이제부터 부피 관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켜주는 요인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맞아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압력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켜줄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은 배웠죠. 뭐예요? 그렇습니다. 온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압력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온도인데 첫 번째로 바로 뭘 공부하겠다?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공부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이드로 좀 얘기할게요. 이렇게 쥐 한 마리가 있어요. 수염도 그려주고요. 쥐 한 마리가 눈이 너무 작네요. 쥐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쥐가 이렇게 A라는 약물을 주사했더니 안타깝게도 이 쥐는 운명을 달리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이 A라는 물질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학에서는 이렇지 않아요. 과학에서는 절대 이 하나를 가지고 실험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쥐가 마침 배가 고파서 굶어 죽기 직전에 A라는 약물이 들어가서 굶어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제 거의 죽으려고 할 때 A라는 약품이 들어가서 쥐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항상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하면요. 이 쥐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살려볼까요? 오, 거의 살았어요. 네. 거의 살았는데 얼굴이 없어졌어요. 네. 자, 쥐를 다시 한번 살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쥐하고 나이나 몸무게나 여러 가지 건강 상태나 이런 닮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A라는 약품을 집어넣었더니 비로소 이 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쥐는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이랬을 때, 아, 이 쥐가 왜 죽었냐 이러면 A라는 약물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면 대조군, 실험군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비교 실험을 해야지만이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쥐 이야기는 그만하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기체 부피를 변화시켜주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압력과 하나는 온도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첫 번째는 뭘 본다 그랬죠?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본다 그랬어요. 이럴 때 누구를, 자, 센스 있는 친구인지 봅시다. 누구는 변화시키면 안 됩니까? 여기가 힌트예요. 그렇죠. 온도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나 압력을 자꾸 바꿀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바꾸면 안 된다? 온도는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은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이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 운동장에서 막 행사할 때 풍선을 하늘 위로 많이 날리잖아요. 이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풍선은 점점 또 점점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될까요?
뻥 터져버립니다. 맞죠? 고무의 탄성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이렇게 고무 풍선은 터져버릴 거예요. 자, 이럴 때 왜 풍선은 이렇게 커졌을까요?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다시 풍선 한번 그릴게요. 자, 이런 풍선이 있어요. 여기에 헬륨 기체를 넣고 한번 띄워볼 건데요. 자, 띄우기 전에 공기 입자들이 어떤 구조로 이 풍선을 누르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상태겠죠. 바깥에서 대기압들이 이렇게 풍선을 누를 거고요. 이 안에 있는 공기 입자들도 바깥쪽으로 풍선을 누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풍선의 크기는 이만해요. 맞죠? 그러다가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커져요. 자, 왜 커집니까? 안에 들어있는 편의상 개수를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공기 입자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올라갈수록 바깥에서 미는 공기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랬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눌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4개만 누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에 있는 6개가 상대적으로 힘이 세겠죠? 세지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풍선의 부피가 더 커지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바깥에서 미는 공기의 입자의 개수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풍선은 점점 더 커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바깥에서 누르는 공기의 압력이 작아지니까 풍선 안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관계가 하나 나오네요. 압력이 작아지는데 부피는 커진다. 맞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죠?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는 관계. 이걸 바로 반비례 관계라 그러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우리가 화학 시간에 흔히 사용하고 있는 주사기입니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주사기고요. 눈금이 이렇게 있고요. 뒤에 이렇게 피스톤이 있습니다. 그림을 대강 그렸는데 뭐 이해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압력을 세게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의 바꿀게요. 여기의 피스톤 안에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 맞죠?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얘들은 반비례다. 쉽게 할 수 있네요. 우리가 과학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평소에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들이 과학을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험에 대해서 실험을 간단하게 한번 주사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해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주사기가 있고 앞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렇게 막아주어야 할 거예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압력 부피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부피가 100이다. 압력을 1만 줬다. 이랬을 때 부피가 압력을 만약에 2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거는 50으로 줄어들어요. 만약에 압력을 5로 줬다.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부피는 20으로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규칙 찾았습니까? 자, 점점해서 압력을 10을 줬어요. 부피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맞아요. 10이에요.
그러면 1 곱하기 100은 100, 2 곱하기 50은 또 100, 5 곱하기 20은 100, 10 곱하기 10은 100. 이걸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영국의 과학자 보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어떤 식을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했어요.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항상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이런 공식을 보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 똑똑한 것 같아. 맞죠?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칙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부피, 압력과 기체의 부피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보일의 법칙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주사기를 꽉 누를 때 기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입자 모형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 태블릿으로 이렇게 그리니까 좀 불편하지만 한번 그냥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입자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꽉 누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압력이 부피가 이렇게 있을 때요. 압력이 예를 들어서 1이었어요. 1이었을 때는 입자는 5개만 그릴게요. 이렇게 자유롭게 팅팅팅팅팅 부딪히고 있었겠죠? 이때 부피가 20이었다고 칩시다. 자, 압력을 한 단계 더 줄게요. 위에서 꽉 눌렀어요. 자, 부피가 어떻게 됐나요? 맞아요. 부피가 더 줄어들었어요. 압력이 2일 때 부피가 1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집이 좁아진 거야. 어떻게 해요? 5개의 입자들은 더 좁은 공간에서 있어야 돼요. 얘들 어떻게 있을까요? 좁아, 불편해, 불편해, 불편해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 피스톤 안에 기체들이 훨씬 더 많이 충돌을 할 거고요. 훨씬 더 많이 내부에서 압력이 더 세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를 압력을 5만큼 줬어요. 엄청 더 세게 줬네요. 그러면 얼마예요, 부피가? 곱하기 4가 되겠죠. 부피가 정말 작아졌어요. 부피 한 단계 더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정말 좁은 공간이잖아요. 여기서 기체 입자들 어떻게 움직일까요? 너무 좁아. 우리 집 너무 좁아. 너무 좁아. 힘들어. 이렇게 파닥파닥파닥 해서 이 안쪽의 압력은 훨씬 더 세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입자 모형을 그린다면 훨씬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기체 입자와 압력 그리고 부피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넣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늘 강조하다시피 우리 시험은 서술형 시험이에요.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면서 문제집에 나와 있는 객관식 문제만 열심히 푸는 친구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하부루타 많이 하죠. 친구한테 설명해주고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하부루타를 많이 하잖아요. 그 하부루타가 바로 서술형 공부하는데 최고의 공부 방법이에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실감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좀 힘들겠지만 거울 앞에 거울을 두고 자기 얼굴 보면서 자기한테 설명하세요. 좀 웃음이 좀 나올 것 같지만 자기한테 설명해서 이걸 충분히 막힘없이 잘 설명을 하면 그걸 그대로 적기만 하면 서술형 시험 준비인 거예요. 그래서 하부루타는 서술형 공부, 서술형 시험 준비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기 바래요. 하부루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친구는 선생님한테 찾아오면 자세히 알려줄게요. 자,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실험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뭘까요? 맞아요. 그림을 잘 그렸습니까? 감압용기예요. 전혀 다르다고요? 감압용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 펌프질로 공기를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상자, 초코파이 봉지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코파이 봉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친구들이 점점 어떻게 된다? 부풀어 오를 겁니다. 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은 딱딱한 용기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누르는 힘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힘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힘을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봉지 바깥에서 누르는 힘과 또 어떤 힘이에요? 맞아요. 봉지 안에서 미는 힘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개수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개수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죠? 자, 이럴 때 감압 펌프로 바깥으로 공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공기가 빠져나갑니까? 맞아요. 이 공기들, 이 공기들, 이 공기들, 이 공기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기의 개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과자 봉지 안에 들어있는 이 공기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힘이 세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미는 힘이 굉장히 세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자 봉지는 어떻게 된다? 빵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나요?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조건이 뭐였죠? 맞아요. 일정한 온도에서, 이거 조건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압력으로 실험을 할 거거든요.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세지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피는 줄어들게 됩니다. 맞죠? 반대로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럴 때 압력이 커진다는 말은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체 입자들의 충돌 횟수는 늘어나고요. 충돌 횟수가 늘어나면 적은 부피 속의 기체 입자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용기 내부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반대로 압력이 낮아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압력이 낮아진다면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 그 용기 속에 들어있는 공기 입자들의 충돌 횟수가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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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이렇게 압력이 높을 때보다는 훨씬 더 충돌 횟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게 바로 누가 정리했다? 맞아요. 보일이 정리한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렵게 쓰면 압력 P와 부피, 볼륨이 곱해지면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이 바로 보일의 법칙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인어공주나 또는 잠수부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잠수부가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공기를 내뿜을 건데요. 그때 공기방울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영화나 다큐멘터리, 만화에서 봤나요? 1번. 점점 위로 갈수록 커진다. 2번. 무슨 소리야? 점점 작아지지. 3번. 변할 이유가 뭐가 있어? 거기가 똑같지? 어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우리 친구들 쉽게 알 수 있죠? 당연히 1번입니다. 왜냐면요, 바다를 욕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위치에 있는 물방울들은 이렇게 누르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수압이 엄청나게 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친구들은 이 정도의 수압이 느껴질 거고, 이 친구들은 이만큼의 수압밖에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수압의 차이가 분명히 나죠? 위로 올라갈수록 수압이 점점 적게 느껴지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방울의 부피는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보일의 법칙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과자 봉지를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또 높은 산이 나오네요.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과자 봉지 어떻게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맞아요. 과자 봉지가 빵빵해져요. 빵빵해져요. 왜 빵빵해집니까? 아래쪽 A보다 B에 가면 바깥에서 누르는 대기압이 세져요,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는 어때요? 똑같아요. 일정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저 과자 봉지는 빵빵해지는 거죠. 이렇게 압력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예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알아두면 시험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두 번째 내용 공부할게요. 자, 기체의 부피를 변하게 하는 요인 첫 번째 뭐였죠? 방금 공부한 압력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맞아요. 온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정신 한번 차려봅시다. 온도 가지고 지금 이제 공부할 거예요. 누가 일정해야 됩니까? 빙고. 맞아요. 압력이 일정해야 된다는 사실, 전제 조건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기체의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과자 봉지도 되게 많이 나오네요. 과자 봉지에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으로 이렇게 불었어요. 과자 봉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빵빵해져요. 부모님 차에 여름에 나 여행 가면서 먹을래 이러면서 과자를 뒀는데 뜨거운 여름날 차에 뒀더니 그 과자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빵빵해졌어요. 이게 바로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되거든요. 자, 피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또 한번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잘 그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좀 태블릿으로 그리니까 오랜만에 좀 잘 못 그리는 것 같아요. 비웃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안에도 당연히 기체 입자들이 있겠죠. 원리는 이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게 되는 원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들이요.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결국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이 입자들은 활동을 훨씬 더 활발하게 하게 돼요. 훨씬 더 활발하게.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추우면
아, 추워 이러면서 웅크리고 있는데 더우면 어떻게 돼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사우나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진짜 용감하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뜨거워서 폴딱폴딱 뛰다가 결국은 밖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기체들도 에너지가 많으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게 돼요. 훨씬 더 활발하게.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면 사방을 누르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더 세지게 되겠죠. 그래서 더 세지니까 피스톤은 위쪽으로 밀려 올라갈 거예요.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 사이의 간격은 부피가 더 커졌으니까 입자 사이의 간격은 더 넓어질 겁니다. 맞죠? 우리 집이 로또에 당첨돼서 10배 더 넓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가족 간에 만나는 횟수가 더 적어지겠죠?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까지 온도와 기체의 부피와의 관계를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압력은 일정합니다. 압력은 일정할 때 온도를 낮춰주면 에너지가 줄어요. 그래서 기체 입자의 운동이 둔해져요.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느려지게 되면 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적어질 거고요. 천천히 쿵 이렇게 부딪히게 되겠죠? 그럼 압력이 적어져요.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반대로 온도를 높였을 때는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이 빠르게 충돌을 하게 될 거고요. 빠르게 충돌을 하다 보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면 입자들 사이의 간격은 훨씬 더 멀어지게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예를 좀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오줌 싸개 인형 혹시 기억나나요? 오줌 싸개 인형 이렇게 짱구처럼 이렇게 생긴 오줌 싸개 인형이 있었어요. 자, 생각해보면 이 오줌 싸개 인형 이 내부에는 제일 처음에 내부에는 이렇게 공기가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맞죠? 여기에 제일 처음에 뜨거운 물에 담급니다. 뜨거운 물에 담그면 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맞아요. 팽창하게 돼요. 팽창하게 되고 이만큼의 공기가 다 있지 못하고 일부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기들이 부피가 커져서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맞죠?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차가운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들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 버려요. 작아져 버리면 여기는 빈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 바깥에 있는 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위쪽에는 공기가 차 있을 거고 아래쪽에는 물이 이렇게 차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다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공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팽창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물을 밀어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밖으로 물이 분사되어 나가는 게 바로 오줌 싸개 인형입니다. 얘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예가 있냐면 탁구공, 찌그러진 탁구공 있죠. 찌그러진 탁구공이 있어요. 이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그래요. 다시 뽕 하고 튀어나와요. 그 말은 여기 있던 입자들의 분자 온도가 높아지면서 활발해져서 압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탁구공을 바깥으로 밀어내서 둥근 탁구공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열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열기구에 처음에는 이렇게 축 처져 있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으면 빵빵한 열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알죠? 이게 바로 온도와 기체의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이걸 정리한 사람은 바로
프랑스의 과학자 샤를인데요. 우리 지금 교과서에는 구체적으로 샤를의 법칙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더 이상 샤를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건데 이것만 기억합시다. 샤를이라는 사람은 어떤 걸 정리했다? 자, 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뭐가 변합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같이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같이 작아진다는 요 법칙을 정리한 사람이 샤를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공부한 내용은 바로 기체의 부피가 누구와 누구에 따라서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는 과학쌤이었습니다. 아는 과학쌤.